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잘 버티고요. 일본 쫙 가고 있고, 우리가 못 가는 게 중국 따라 그렇습니다. 네, 중국 따라서 못 가고 있는 게 뭐 중국과 연계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환율이겠죠. 위화화 환율. 이거랑 연계되는 측면들이 있고, 게다가 또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지역별 다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 쪽과 안 되는 쪽 완전히 처절하게 갈립니다. 한국은 되는 쪽으로 갈까요? 안 되는 쪽으로 갈까요? 지금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겠죠.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갔을 때 why? 왜? 라고 했을 때는 먼저 저희가 금융시장의 환경들 여러 가지 볼 때 첫 번째는 환율 많이 봅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1340원 갑자기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항공증시의 타격, 거기다가 외국인이 조금 2500선 이상에서는 그나마 잠잠하다가 갑자기 딱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중요한 거는 판단 얘기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그러면 팔아서 한국보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고 이런 아픔을 저희한테 주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시황 관련된 내용들 쭉 말씀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될지 이 점을 오늘 간략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도 세워보고 쓰담쓰담도 해드리고 좀 더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뭘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독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좀 K증시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런 거 수십 번 곱하기 10번, 한 수백 번 봤습니다. 네, 그냥 다 이렇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와, 어제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북한하고 진짜 북한이 전쟁하나요? 이 얘기. 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매체 있죠? 38로드? 예. 여기는 지금까지 톤이 변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북한 전쟁할 준비돼 있다. 올해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관련된 뭔가 좀 불안한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왜 저래? 라고 몇 개만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불안감이 끝판왕이 돼버리죠. 이런 흐름들. 주식 투자하면서 불안한 거 이거는 달고 살고 있습니다. 불안함과 불확실성과 거기다가 이 동공지진이라고 그러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안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저희의 심정.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올해 제가 바라보면서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죠. 변동성. 이게 크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겁니다. 한쪽으로 안 될 때는 쫙 밀어버려서 공포의 끝판왕까지 가져갔다가 이제 살아났다고 해서 또 쫙 올라가게 되면 야 이제 시작이야. 위쪽만 보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아래만 봅니다. 더 빠질 것 같지? 위에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제 어디까지 갈까 위에만 봅니다. 이거의 특징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변동성이 무지 큰 장세에서는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중심, 여기 가운데가 중심입니다. 내가 딱 해서 단전호흡 하면서 딱 길을 모으면서 위든 아래든 난 모든 걸 대응할 수 있겠다. 그래서 K증시 하시려면요. 가장 핵심이 변동성을 즐겨랍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K증시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그리고 또 갈라파고스 섬의 이구아나 같은 적응의 동물이 됩니다. 그게 더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게 왜 변동성이 한국 증시가 이렇게 크냐 다 아시는 것처럼 대외 변수에 무지 취약합니다. 그럼 대외 변수에 무지 취약하게 되면 왜냐하면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면 외부 변수가 나왔을 때마다 어떤 그것 때문에 수출 변화 나오고 있고 산업 변화 나오고 있고 내수까지. 근데 내수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또 내수가 든든한 나라다. 이렇지 않습니다. 수출하고 내수 든든하기 때문에 안정 섹터 있고 수출에 따라서 변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거죠. 이게 낙수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다 이어지다 보니까 내수까지도 연결이 같이 수출로 연결되다 보니까 외부적인 취약에 그대로 직격탄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증시는 변동성을 즐기고 타야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중심을 딱 잡고 있다가 빠진다 뭐 난리 났고 어제 같은 상황들 나왔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때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오히려 체크를 하시는 게 딱 그거죠. 이게 주가가 쫙 밀리고 아마 더 밀리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장 때문에
시장이 급락해서 시장 리스크라고 하죠. 큰 리스크가 때문에 주가가 우르르 빠진다. 그러면 이게 시장 때문에 하락해서 정말 좋은 종목. 그러니까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성장성 충분하고 이런 종목들이 같이 빠지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종목이 시장 때문에 하락하는지 아니면 종목이 안 좋아서 하락하는지 이거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종목 안 좋아서 빠졌다.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 때문에 빠졌다.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같이 투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이쪽 작업이겠죠. 그래서 중심 가지고 이렇게 뭐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간다.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즐기셔야 돼요. 또 매체에서 각종 한쪽을 안 가게 되면은 막 이거 쏟아냅니다. 악재만 무지 막 쏟아내버려요. 그러면 악재가 딱 뉴스칸을 펴서 보셨을 때 100개 뉴스를 봤는데 악재가 99개다.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기 딱 좋은 요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가 무시 얼만큼 돈 날려받고 얼만큼 그 스트레스 받아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굳은 살이라고 그러죠. 굳은 살이 점점 배기 시작하면서 특히 심장에 주식 굳은 살이 이만큼 붙어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재료 다 갖다 아니 예전에는 악재였는데 이게 호재로 반응하네? 이런 식으로 또 막 갖다 붙입니다. 이럴 때는 또 조회를 해봤는데 뉴스 중에서 뭐 앞으로 수출이 얼만큼 잘 될 거고 앞으로 또 내년 시장 전망 증권사들이 뭐 상향 전망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또 똑같이 시장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할 자리가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반이라도 뚝 자르세요.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온다. 좀 이상한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주가가 쭉 움직일 때 올라갈 때는 비중 축소, 내려갈 때는 비중 늘리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K증시의 변동성을 사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현금입니다. 변동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판단에 대한 지금까지 나오는 것들 어떻게 보면 애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올해 시장에서 변동성은 무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봐가시면서 현금도 갖고 대응을 해야 가장 완벽한 또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해보시죠.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이제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영상 그리고 또 시장 주도 섹터, 주도주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가장 먼저 찍었던 섹터가 저희가 변압기, 전력기기였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어떻게 가고 있나요? 오늘 같은 장도 신고가입니다. 전혀 터치를 안 받고 가는 이런 섹터들.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이 투자에서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 섹터 찾으려고 무지 노력할 겁니다.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시세를 이끌고 물론 단기 트렌드만 있을 것도 있고 중기적으로 갈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표시를 하겠죠. 단기, 중기 이런 식으로 이건 계속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섹터들도 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주도 섹터를 찾는 과정에서 시세가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좀 핫한 그리고 좀 뜨거운 주가도 좀 올라간 이런 섹터들을 말씀드릴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그럴 때 내가 봤을 때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보시면서 제가 드린 영상과 함께 종목을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따라갈 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적정한 자리에 올 때 그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단 공부는 같이 충분히 하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고 같이 챙겨보긴 시작을 할 겁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할 역할은 계속 이런 거 새로운 아이디어 뭐 없나 그러고 인사이트를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호흡하고 공부하고 어떤 시장을 이해하는 단계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럼 그걸 가지고 진짜 시세 아니면 주식을 진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타이밍 이런 거를 직접 찾아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 거기다 나오는 종목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단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게 되면 섹터와 함께 공부의 장을 제가 펼쳐드리는 겁니다. 섹터를 가지고 이 섹터 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댓글에서는 뭐 관련된 ETF 사도 돼요? 좋습니다. 차라리 종목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ETF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이거 섹터 같이 투자해서 나왔어. 이거 주도 섹터래. 자 있는 돈 다 사자. 안 됩니다. 항상 추세 맞춰서 요거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타이밍도 꼭 같이 연구하고 보셔야 된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그것도 약간 조절해 가면서 보셔야 된다. 제가 언제 한번 또 제 매매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느
주식 투자할 때도 다 쓸 수 있는 한국, 미국 코인, 웬만한 채권은 좀 다른 쪽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적용 가능한 이런 스타일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언제 기회 되면 언급을 드리겠죠. 하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뭐 나는 이동평균선을 본다, 나는 또 어떤 과매수 이런 지표를 본다, RSI겠죠. 네, 그런 또 아니면 ADR을 본다, 여러 가지 다 지표들이 있고 뭐 오실레이터까지 보면서 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그런 분도 많습니다. HDS를 딱 켰더니 저 대표님 이거 보세요 하고 하는데 시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가 쫙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코너에 한 장의 그림에 일목균형표 거기다가 거기 엔빌로프 거기다 밑에 보조지표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다 보면서 하나씩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잘 되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는 못 드렸고요. 그런 것보다 시세 타이밍을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간략, 간단, 그리고 딱 봐서 어차피 또 다른 일도 하고 종목들 이것저것 보시고 막 하는데 딱 클릭해서 딱 봤더니 지금 주가가 자리가 어디다.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적어도 10초 안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도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보니까 요즘 삼성전자가 어떻지? 삼성전자를 딱 쳤습니다. 딱 보고 지금 10초 안에 살짜리인지 팔짜리인지 그냥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살짜리인지 이게 판단이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 된 거고 타이밍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체크하고 이거 하다가 3분 5분 아이고 되니까 이제 살짜리네.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빠져버려요. 이러려고 하시면은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닝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간단하게 보고 이게 내가 대응해야 될 자리. 솔직히 이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갔는데 밀립니다. 그러면 나의 툴에 맞게 다음에 비중을 더 늘릴 자리. 이거 보시면서 딱딱 맞춰가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는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세와 타이밍은 같이 보시되 이거에 대한 숙제는 저도 아직까지 숙제고 여러분들도 숙제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고 신의 영역까지 제가 계속 두드려가면서 맞는 거니 안 맞는 거니 이렇게 싹 하는 과정이겠죠.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고 거기다가 또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또 언제든지 저희 라이브나 아니면 댓글에도 남겨주시되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제가 댓글은 못 달아요. 왜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고 그걸 가지고 제가 또 강의나 아니면 또 저희 같이 투자해서 또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보시죠. 그냥 모르겠다, 어렵다, 무슨 용어가 저래, 나 몰라. 문과인 저도 합니다. 예, 문과인 저도 그냥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익숙하게 되는 용어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